안녕하십니까. K모토그라스 경민자동차입니다. 오늘은 그 자동차에 돌이 맞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죠? 뭐 방치하셨다가 다음에 유리를 교체하실 건가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자동차 유리에 그 손상이 갔습니다. 그 돌이 날라와서 전면 유리를 딱 하고 도로 날아가 버리죠. 근데 유리에 속상합니다. 흠집이 생겼습니다. 크랙도 보이고 이걸 돌빵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그 자동차 유리 복원하는 방법과 돌이 맞았을 때 어떻게 응급조치를 하느냐, 그러면 복원율은 그 응급조치를 했을 때와 그냥 방치했을 때는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그 작업할 차는 현대자동차 그 산타페 DM입니다. 많이 팔린 차죠. 뭐 아직까지도 많이 보인 차고 상당히 그 문제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뭐 손님들이 많이 일단 뭐 이 차를 타는 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타페 DM 흰 차입니다. 뭐 연식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뭐 얼마 되지 않은 신차입니다. 근데 돌 맞은 지가 그 한 3일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돌이 언제 맞았는지 그 이후에 이제 뭐 세차라든지 뭐 비라든지 요런 게 그 유리에 그 맞게 되면 아무래도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 복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돌이 맞은 부위는 그 조수석입니다. 조수석 그 하단이죠. 제가 여기 이제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테이프를 이렇게 돌이 맞았을 때 즉시 붙여야 됩니다. 근데 그 테이프를 붙이지 않으면은 오염이 되겠죠. 그 오염이라는 게 이제 뭐 물이라든지 뭐 그 자외선, 그 다음에 뭐 더운 여름철에는 뭐 그 온도에 의해 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필름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성질 때문에 그 공간을 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철과 겨울철은 복원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래도 뭐 돌이 맞아도 그 안에 있는 필름 자체가 그 추우니까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아무래도 여름철이 되면은 그 필름 자체가 유연해집니다. 그러면은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그런 성질이 많죠. 그래서 오늘 뭐 제가 그 방금 전에 테이프를 붙인 거고, 다음에 이렇게 붙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카메라를 좀 머리에 그 착용하고 그리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유리는 그 이중 접합유리입니다. 그래서 뭐 약하죠. 5mm도 되지 않는 유리인데 그 돌이 맞게 되면 이렇게 손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거 한번 필름을 벗겨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유형으로 남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불스 I형 복합형이라 그럽니다. 안에 공간도 있고 안에 조금 뭐 그 금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작업을 하기에 앞서 이제 뭐 제가 장비 소개를 잠시 한다면은, 제가 사용하는 장비는 이 장비입니다. 그라스웨더 제품이죠. 그 미국 장비인데 그 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장비는 뭐 쓴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 전에는 제가 그 사용한 장비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G3라 그러죠. 이거는 줌이라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장비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비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장비들이 요 두 장비입니다. 그래서 뭐 둘 다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조금 그 작업하는 방식은 같지만 안에 이제 뭐 레진을 주입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G3가 조금 길고 뭐 그 다음에 줌은 조금 짧습니다. 그런데 이 줌이 아무래도 압이 강하고 무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조금 가볍네요. 그래서 이제 뭐 둘 다 스타일은 비슷한데 일단 작업성은 뭐 줌이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줌을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갖다 놓고요. 자, 먼저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그 유형을 봅니다. 돌이 맞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흉터를 남겼는데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레진을 사용할 거냐,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뭐 그 전문가들이 이제 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레진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그린도 있고,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뭐 유리 자체에 이제 색깔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엠버인데 여기 이제 또 노란색이죠. 미국 차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건 이제 그린입니다. 이런 레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레진들은 뭐 사실 뭐 겨울철에 사용하는 레진도 있고 뭐 여름철에 뭐 주로 사용하는 레진도 있고
뭐 그냥 뭐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계절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유형이라든지 그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 게 아무래도 올바른 내진법 그 작업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할 그 레진은 자 여기 있죠, 그죠? 자 크리어입니다. 크리어인데 저런 유형에는 요런 레진들이 또 상당히 많이 또 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 이제 먼저 이 산발입니다. 이제 그 인젝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요런 그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여기다가 얹힌데 이렇게 장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너무 이제 말라 있으면은 이 센터 포지션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젤을 조금 발라가지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조금 그 움직일 수 있도록 센터를 맞출 때 그 정확한 포지션을 맞출 수 있도록 여기다가 젤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기 전에 돌이 맞은 상태에서 방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조금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뭐 그 부스리 같은 거를 긁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어로 없애버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장착을 할 텐데 먼지가 조금 있네요. 자, 이 부위는 그 압착을 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청소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자 꾹꾹 눌러서 자 산발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떨어지지 않죠. 근데 이렇게 조금 이제 유동이 있습니다.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안쪽에서 보시면 거울이 보이는데 이 장비를 그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안쪽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안쪽을 보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안쪽에다 이제 그 미러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약을 주입할 차례인데 이게 뭐 그 전에 사용을 하던 그 G3하고는 약 주입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 안쪽을 뭐 뜯어 가지고 풀어내고 안에다 약을 뭐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그 작업을 하는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풀리지도 않고 뭐 그냥 여기 보면은 하얀 게 실이라 그러죠. 이 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 안쪽에는 물론 뭐 피스톤 그 실린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핸들을 돌리게 되면은 그 피스톤이 밑으로 빠지고 잠그면은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약을 주입을 하는 건데 반대로 최대한 내려온 상태에서 반대로 돌리게 되면은 이 피스톤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안에 있는 습기라든지 이물질을 같이 빨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할게요. 뭐가 좀 묻었네요. 그래서 다시 실을 끼웁니다. 정확하게 장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진들을 이렇게 조금 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자외선에 노출되겠죠. 그러면은 굳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뭐 요런 뭐 톱니바퀴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막혀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할 때 조금 뭐 걸림이 뭐 적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안 좋겠죠. 뭐 자주 청소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그 레진은 크리어입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가 한 3방울 정도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예, 됐습니다. 자, 꼭 잠궈 놓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요런 레진들이 그 자외선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외선을 그 쐬주지 않게 이렇게 딱 덮어 놓는 게 정상이고요. 자, 이제 장착을 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안쪽 거울을 보면서 정확하게 뭐 포지션을 잡았는지 포인트가 정확한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꼭 눌러 가지고 무리하게 누르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감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안쪽에 그 돌이 맞은 부분과 그 다음 뭐 이 레진의 그 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안에 있는 공기층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돌려주게 되면은 이제 안에 있는 그 공기층이라든지 뭐 수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 또한 뭐 한 5분 정도 가면 좋겠지만 그 제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주입과 그 다음에 제거를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한 1분에서 한 5분 정도인데 뭐 빨리 그 공기층이 없어지면은 그 바로 주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돌이 맞았는데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말았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죠? 방치하게 되면은 금이 가죠, 유리니까. 근데 이제 뭐 복원이라는 그 리페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뭐 벌써 한 20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복원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많이 이제 수리를 의뢰를 하시고 또 이 복원을 하시는데, 뭐 일단은 뭐 크지만 않으면은 동전 크기 사이즈 안에 들어오겠죠. 근데 같은 크기의 돌이라도 어떤 유리의 위치에 맞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동전 안에 뭐 들어오는 사이즈가 되겠지만, 뭐 가장자리, 그러니까 상단이나 뭐 기둥 필라 쪽으로 뭐 하단 쪽으로 맞게 되면은 금이 진행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뭐 금 길이에 따라서 뭐 복원을 뭐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갈래의 금이 있다면은 뭐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운전석이 아니라면은 한번 먼저 복원을 해 보시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작업 중인데요. 자, 이제 진공이 되고 있죠. 자, 1차 주입을 해 보겠습니다. 1차 주입을 하게 되면은 안에 이제 레진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압을 받게 되면은 레진들이 안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만 오시면은 공간들이 다 채워지면서 금 자체도 보이질 않습니다. 뭐 근데 이제 뭐 조금